자, 거기에 연습 문제 1. 자, 첫 번째 일은 자, 여기 이제 용해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뭐 원래 단어로 쓰면 솔루빌러티죠. 뭐 그게 그 뭐 여러 가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는 그 어떤 용매의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에다 보기 녹이는데 뭐 잘 녹느냐 안 녹느냐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크게 그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1.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용매는 액체인데 용질이 기체야. 그래서 얘를 슉슉슉 녹이는데 언제 잘 녹겠느냐 뭐 이런 거지. 근데 그 녹고 어쩌고 자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영향을 주느냐? 바로 온도가 영향을 주는데 그 온도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뭐 이유나 뭐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걸로 설명을 해보라 라는 그 첫 번째 논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 용매의 기체 용질을 녹인다 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그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바로 탄산음료죠. 그래서 그 탄산음료 중에 뭐 탄산수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 거기는 뭐가 녹아 있는 거예요? 네, 물에다가 그렇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온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우선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액체 고체에 비해 그 인력은 커요, 작아요? 기체 분자 간 인력은 액체나 고체 내에서의 인력에 비해서 커요, 작아요? 보시다시피 거의 없는 편이죠. 뭐 작은 정도라기보다는 거의 뭐 있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이 없으니까 풀풀 날아다니는 기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 기체 용질이 액체 용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기체 용질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CO2 같은 거고요. 액체 용매라고 하는 게 저 H2O 같은 거죠. 그래서 기체 용질이 액체 용매의 녹은 상태는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탄산 음료의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 뭐냐고요? 그 내 눈에 보이는 그 음료의 상태는 상태죠. 녹은 상태는 최종 액체죠. 맞죠? 아니, 탄산 음료가 기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액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용액내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은
그래서 기체 분자 간 인력에 비해 더 커졌다고 해야 되겠어요? 더 작아졌다고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더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용액이 어쨌거나 최종 액체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즉 기체 용질 입장에서는 걔가 액체로 녹아들어서 탄산 음료가 되면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하고 물 사이에 인력이 있으니까 어쨌건 거기 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력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체끼리의 인력에 비해서는 그 인력이 당연히 커진다, 증가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용액 형성 과정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는 거예요? 불안정화되는 거예요?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력이 커지는 건 무조건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안정화되는 과정은 당연히 발열 과정이겠어요? 흡열 과정이겠어요? 안정화되는 과정은 당연히 발열 과정입니다. 그 발열을 발열을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 발열을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죠? 발열을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기억나요? 뭐라고? 바로 엔탈피 변화가 양수, 음수? 음수. 알겠죠? 이때 이제 편의상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믹스. 아래첨자들이 믹스란 말을 쓰는데, 믹스란 말의 뜻은 알겠죠? 네, 둘이 섞는 거니까 그 섞는 과정을 이제 믹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기 액체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결국엔 섞는 거 아니에요. 그 섞는 과정의 엔탈피 변화, 그 음수, 그걸 발열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체는 액체에 녹여서 먹는 거야. 아니지. 다시 뭐로? 액체는 기체에 녹여서 먹는 거야. 뭐에 뭐를 녹인다고? 기체 액체를 녹여서 먹는 거야. 기체 액체를 녹여요? 기체가 녹인다라는 말은 사실 과학적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녹이는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두 조성이 섞이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조성이 섞이는데 그때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용매라고 하고요. 양이 적은 거를 용질이라고 하죠. 그럼 양이 많은 용질, 그럼 양이 적은 용질, 양이 많은 용매가 섞일 때 그냥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는 섞이는 건데 그걸 이제 과학을 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질이 용매에 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기체에 액체가 녹느냐 라는 말은 논리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하겠어요? 섞일 수 있죠. 섞일 수 있지만 녹느냐라는 말은 이미 기체를 용질, 용액체를 용매로 규정하고 쓰는 말이죠. 그러면 녹인다라는 이 비과학적인 일상생활의 표현은 항상 용질을 용매에 녹인다라고 동사를 쓰는 거니까 기체의 액체가 녹느냐라는 말 자체는 필요 없는 말인 거죠. 그런 말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했어요?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 기체의 몰수가 많겠어요? 액체의 몰수가 많겠어요? 액체 몰수가 더 많은 거죠. 그럼 그 액체 몰수가 많은 상황을 뜻하는 거니까 그 액체가 더 많은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는 당연히 그 기체가 액체에 녹는다는 말을 쓰는 거지 반대 말을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발열 알겠죠? 발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온도가 감소할수록 그
용해도는 증가하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식을 하나 배운 게 있냐면 이런 수식을 배운 적 있죠. 로그 K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분의 1 R분의 델타 S 이런 수식을 배운 적 있죠. 예전에. 그래서 뭐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엔탈피가 음수라고 했죠. 엔탈피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까지 고려를 하면 이 부분의 부호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K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할 땐 용해도, 원래는 평행상수인데 용해도라고 한다면 이게 양수니까 온도 입장에서는 이 온도가 낮아져야 평행상수가 커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또 무슨 원리를 또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하는 걸 배운 적도 있죠. 그래서 발열 과정이니까 온도가 낮아져야 그 반응이 더 잘 진행이 될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산음료는 따뜻하게 해서 먹어요? 차갑게 해서 먹어요? 탄산음료를 차갑게 하는 이유는 차가워야 그 물에 뭐가 많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어서 탄산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탄산음료 끓여버리면 이산화탄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싸그리 날아가 버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용해도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물에 이온 결합 고체 요거 녹이기. 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용매가 물이 용매라는 뜻일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온결합 고체가 용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량의 물에 이온결합 물질을 녹인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대표적으로 뭐가 이런 상황이냐면 바로 소금물 만들기요. 소금물 만들기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소금물 만들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Y축이 이제 에너지 축인데, 자, 소금이라고 하는 거 사실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합쳐진 것이지만 주성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주성분은 소금의 주성분 바로 NaCl이라고 하죠. NaCl.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aCl. 자, 근데 이때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상태? 바로 이 NaCl이 AQ, Cl-AQ 이렇게 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양이온, 음이온으로 다 쪼개져 가지고는 이게 수용액 중에 잘 녹아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소금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소금물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력학적인 분석을 좀 해보자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요 놈이 일종의 반응물 상태고 요 놈이 일종의 생성물 상태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 과정을 델타 H 용해 과정의 엔탈피 변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럼 이 용해 과정의 엔탈피 변화는 우리가 어떤 가상 상태를 하나를 정하냐면 바로 Na 플러스가 기체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기체인 어떤 가상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고체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체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이 뭐예요? 고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기체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연력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 거예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무슨 에너지라고 하죠? 기억나요? 이 에너지를? 저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격자 에너지. 그래서 뭐냐면 Na 플러스 기체가 Cl 마이너스 기체랑 만나서 NaCl 고체가 될 때의 에너지 차이를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어디서 어디가 되는 거?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예전 연력학 할 때 했습니다. 아마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양이온 기체, 음이온 기체가 이렇게 고체가 되는 요 방향을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격자 에너지는 항상, 자, 지금 부호로 보아 발열이란 얘기했어요? 흡열이란 얘기했어요? 발열입니다. 항상 발열입니다. 항상 발열이겠죠? 항상 발열, 항상 발열. 자, 그것에 대해서 이 Na 플러스 가스하고 Cl 마이너스 가스가 Na 플러스 수용액, Cl 마이너스 수용액이 되는 이 반응의 요 방향, 요 변화 방향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 H 수화라고 합니다. 수화. 그래서 얘는 또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수화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화 엔탈피도 항상, 자, 지금 부호를 보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지금 부호를 보니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그래프 속에서, 자, 우선 첫 번째 1, 저 델타 H 용해 하고 저 격자 에너지 하고 델타 H 수하, 요 사이에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겠어요? 예, 이 그림을 딱 보고 이 그림에서 요 세 개 사이에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겠어요? 정확히 오는 정할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델타 H 용의 는 용해 뭐? 는 U 빼기 U 마이너스 U 더하기. 이거겠죠? 아, 네. 아, 알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되죠? 왜 이거 마이너스죠? 방향 때문에. 방향 때문이죠, 방향.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기만 한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가는 게 요리 갔다가 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1이 가는 게 스텝 1이죠. 그리고 여기서 1이 오는 게 이게 스텝 2죠. 그럼 이때 스텝 1의 방향과 격자 에너지 방향은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스텝 1이라고 정한 방향하고 격자 에너지 방향은 방향이 서로 반대죠. 방향이 반대일 때 앞에 뭘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넣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스텝 2의 방향하고 수화 에너지 방향은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방향 같죠? 그럴 경우 여기에 플러스를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격자 에너지 항상 발열이라고 해서 항상 흡열이라고 그랬어요. 전 우주를 뒤져도 격자 에너지는 무조건 발열이거든요. 꼭 NaCl이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양이온 기체, 음이온 기체가 모여서 양이온, 음이온,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건 무조건 발열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온들은 물에 녹아 들어가면 또 항상 발열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수식은 이런데 좀 묘해요. 그 표현이 어떻게 묘하냐면 마이너스인 것에다가 빼서 마이너스인 걸 더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리적인 표현은 이게 맞는데 머릿속에서 대수 비교를 할 때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 뭐냐면 원래 마이너스인 건데 거기 마이너스를 또 붙이고 원래 마이너스인 걸 더해라 이거 아니야. 그럼 머릿속에서 대수 비교를 하라고 할 때 좀 헷갈려야겠죠?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편의상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쓰기도 해. 를 마이너스 격자 에너지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를 격자 에너지의 크기에다가 수화 에너지의 크기를 뺀다. 저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좀 편해. 알겠죠? 결론은 같아지거든요. 같아지는 건데 크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진다 이런 말이지. 무시만 알겠죠? 시험 거 알겠죠? 그렇지. 서진이 힘들어요? 네. 머리를 나와서. 멀미가 난다고요? 아침부터 어. 몸이 별로 안 왜요? 서진 씨가 왜요? 자는 시간에 자서. 아 진짜로요? 아, 좀 일찍 자지 그랬어 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치우개를 써서 치워야지.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이제 준다. 에잇. 자, 그럼 이제 2. 요거의 이제 두 번째.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자 어디까지나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하고요. 요걸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보통 이렇게 됩니다. 보통. 알겠죠? 보통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델타 H 저 용해 과정이 그래서 발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흡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봐. 흡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보통. 그래서 실제로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물에 소금을 녹이면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 그래서 물에 소금을 녹이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소금을 녹이면 정말로 온도가 살짝 내려갑니다. 물론 내려가다가 약간 시간을 두면 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25도씨 물에다가 소금을 탁 넣어서 녹이면 순간 한 23, 4도씨로 살짝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해 과정이 흡열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흡열이니까 당연히 물에 소금을 많이 녹이고 싶다. 그럼 물에 소금을 많이 녹이려고 하면 바로 온도를 올려야 많이 녹겠어요? 온도를 낮춰야 많이 녹겠어요? 온도를 올려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물에 소금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끓여졌을 때 물에 소금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도 그 원리가 뭐겠어요? 이것도 원리가 르 샤틀리의 원리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하냐면 탄산음료는 끓여 먹어요?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요? 탄산음료는 냉장고에 넣어 먹지만 내가 뭔가 물에다가 뭔가를 녹이려고 할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걸 냉장고에 넣어요? 끓여요? 뭔가 고체를 녹이려고 할 땐 우리는 상식적으로 끓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저렇게 설명이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뭔가 물에 녹이고 싶어. 그럴 경우 막 끓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야. 요리 같은 거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기억을 해둬라.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런 논리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붙어 있는 괄호 2번 문제 있죠? 괄호 2번 문제. 글쎄 뭐 이번 학기에 이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저번 학기 시험 범위 문제이긴 하거든요. 저번 학기 시험 범위 괄호 2번이요. 저번 학기 시험 문제예요. 저번 학기 시험 문제예요. 인데 그 이번에 용해도 평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냐면 선배들 범위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용해도 평형이 나오는데 이 괄호 2번 같은 게 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괄호 2번 같은 게 아주 유명한 문제겠죠. 유명한 문제야. 그래서 요걸 해볼 거야, 그죠?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요걸 할 테니까 자 괄호 2번 내가 칠판에 쓰는 동안 해봐. 시작. 해. 괄호 2번 해. 아주 유명한 문제. 이거 서울대 입시 문제라고 했지? 이거 맞추면 서울대 가는 거야, 그죠? 그렇죠. 이게 서울대 입시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근데 이 시험을 칠 자격을 주냐 안 주냐가 문제겠지. 어쨌건. 자, 어쨌건 봅시다. 아이고. 화학은 화학만 치는 건가요? 아니면 응? 뭐가요? 이 과목 자체가 그게 지금 좀 대입이 너무 웃기게 돼서 물론 뭐 그냥 뭐 저기 뭐 부산에 있는 동의대 가겠다 뭐 하면 그냥 수능 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그럴 목적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갈 거 아니야. 그럼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기본 내신하고 거기에 이제 뭐 수능을 치지 않는 뭐 수시 입시가 있지. 그걸 할 거 아니야. 그럼 수시 입시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심층이란 말이야. 심층. 심층. 논술도 있습니다. 논술. 근데 논술이 약간 유명무실해져 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심층이건 논술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름이 이거지. 그냥 이건 뭐다? 뭐일 뿐이다. 본고사예요, 본고사. 그러면 논술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글짓기 하시고 그런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 글짓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뭐 한우리 독서 토론 그런 아무런 관계 없어요, 알겠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냥 심층은 뭐예요? 심층은 뭐냐면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심층은 발표하는 거고요. 이건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심층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웅변학원에 다녀야 되겠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다?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 네. 문제를 푸는데 이거는 그 문제를 글로 쓰는 거고요. 얘는 문제의 답을 내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심층이냐 논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본고사를 치는 건데 묘하게도 이제 서울대 기준으로 보자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 과학이잖아요. 수학, 과학인데 심층에는 국어는 인문계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은 수학하고 과학만 치면 돼요. 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대, 나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만 보면 돼요. 수학. 네, 수학만 보면 돼요. 수학만요? 네, 수학만 봐요. 공대는 수학만 봐요. 하이는 주다. 하이는 네. 주다. 근데 이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SNU. 그러면 과학은 어떤 거냐? 과학은 자연대. 그다음에 자연대 농대, 가정대. 가정대 일부가 과학을 봐요. 기술가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학만 치는 과가 있고요. 이렇게 뭐냐면은 과학만 치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과학 시험 안 쳐. 시험 안 쳐. 예를 들면 뭐 화학 생명 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럼 화학 시험, 생물 시험 치게 안 치게요? 안 칩니다. 예. 서울대 갈 때는 안 칩니다. 안 칩니다. 조선해양공학과도 붙는가요? 예, 조선해양 공학 공자란 말이 들어가면 수학만 칩니다. 그렇죠? 수학만 칩니다. 항공우주공학과. 예, 그럼 수학만 칩니다. 네, 수학만 칩니다. 그러면 자연대, 공대, 가정대 이런 데 가면 그 과가 요구하는 화학 과목이 있거든요. 그 화학 과목을 치면 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학도 그렇게 치는 과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완전 웃긴 게 이게 과학에서 물리학은 중요한 과목이에요, 안 중요한 과목? 중요한 과목이죠. 근데 서울대 입시에서 물리 시험을 보는 과가 어디게요? 물리학과. 바로 조선해양공학과. 물리학과 하고요. 물리교육과 만 물리 시험을 봅니다. 즉 공대 갈 때 여러분 공학 기술에서 물리학적인 지식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여러분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정력학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근데 공대 갈 때 물리 시험 안 봅니다. 예. 그래서 물리 시험은 물리학과하고 물리교육과 갈 때만 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얼마나 큰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물리 시험이 안 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대한민국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화학 1, 그 다음에 지구과학 1, 아니 화학도 아니야. 화학도 들으면 좀 물리 공부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생물 1, 생물 1, 지구과학 1 선택을 요즘 학생들이 주로 해요. 이유는 성적이 잘 나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생물 1, 지구과학 1을 선택한 학생이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현 대한민국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생물 1, 지구과학 1 해서 그것만 한 학생이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F=MA를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학생이 조선해양공학과 이런 데 갈 수 있다고요. 뭐 이런 데나 뭐 항공우주공학과 갈 수 있어요.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커리큘럼 상태예요.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도 교차 지원 가능한가요? 저희 과거 내신 아마 그거는 여러분 학교 뭐냐면 계약 조건을 봐야 돼요. 네, 계약 조건을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의대 못 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치겠다고 하면 뭐 그동안 받은 장학금 토해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계약 조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 기본법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대에 지원하겠다. 법적으로 막을 권리는 없어요. 네, 원서 내면 내는 거예요. 뭐 그 합격하고 말고는 나중 문제고 여러분 원하면 아무 데나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페널티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내신에 엄청난 불이익이 간다거나 그게 이제 여러분 학교 들어갈 때 그 계약 조건이 다 있어요. 법적으로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뭐냐면은 결정이 돼요. 뭐 장학금 토해내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신 엄청 불이익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화학 보는 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갈 만한 과 중에 이 가정대도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가정대도 예, 가정대. 예, 가정대에 예를 들면 식품 영양, 식품 영양 예, 이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또 서울대 기준으로 재밌는 학과가 의류학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의류학과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해서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대에서 이거 뭐냐면 이공계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두 과 모두 화학고입니다. 화학고이기 때문에 이거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연세대 같은 경우 논술 100전형에서 논술로 뚫리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준에서 뭐냐면 서류 전형만 통과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논술 100전형 서류 아니고 논술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로만 가면 논술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논술 문제를 보면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보다 쉽습니다. 경쟁률 필요 없죠. 네, 경쟁률 필요가 없죠. 경쟁률 왜 생각합니까? 5.24 생각해봐요. 아니 경쟁률이 1대1이건 100대1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붙은 애들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인구의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 해 무슨 인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시험 문제 받아가지고 잘 풀면 돼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절대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경쟁률이에요. 그냥 그 과에서 과거에 어떤 문제를 냈고 그 문제를 봤는데 내가 그동안 훈련받은 문제 스타일하고 잘 맞고 딱 봤더니 내가 금방 풀 수 있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경쟁률 이런 건 입시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고대 같은 것들에 나오는 그 논술 문제는 여러분 받아보면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네,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내신으로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다 100점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만 나옵니다. 연고대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노리는 데가 카이스트잖아요. 카이스트하고 좀 일부 서울대잖아요. 최근에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문제는 꽤 어려워졌어요.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꽤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거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수학 꼭 봐야 되고요. 과학 하나 꼭 봐야 되거든요. 과학 두 개인가? 하나인가? 하나죠. 네, 하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꼭 보고 과학 꼭 봐야 돼서 보통 여기서는 물리나 아니면 물리나 화학을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매년 대치동에서 이제 심층 수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여하튼 그렇다. 자, 봅시다. 자, 요거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서준이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서준이 대단한데? 대단한데? 서준이 공부 잘하죠? 잘할 것 같은데요? 잘 못해요? 자, 어쨌건. 자, 2번 다 풀었어요? 자, 2번. 0.30몰. 직접 말하면 학명 생명공학과 나중에 과장님 거 다시 학교 방문 내가 말하면 학교 이수원입니다. 이상한 거 이전에 추천을 했어요. 이런 멋진 대학교를 갈수 있게 됐어. 선생님 같다. 감사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상대 화분 말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상당히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학번이래요. 58기가 마지막이라고. 인구가 없어서.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선 문제 전체에서 결국 뭐를 풀어야 되겠어요? KSP가 주어져 있는 걸로 보아. KSP 이름이 뭐였죠? 용해도곱 상수였죠. 용해도곱 상수. SP가 뭐 줄임말이라고 했죠? 택시 필라멘트. 솔루블 프로덕트. 서진은 뭐라고요? 자, SP가 뭐 줄임말이라고 했었냐면 써볼까? 뭐 어디 쓰면 솔루 빌러티 프로덕트. 요걸 줄여서 SP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AGCL이 자, 뭐 침전 혹은 앙금 이렇게 되는데 그 AGCL이 침전 어쩌고 저쩌고 되는 반응에 대한 문제를 풀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걸 줬겠지. 그지?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AgNO3, FeCl3에서 자, 이게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Ag 플러스 그 다음에 철 3 플러스 NO3 마이너스 Cl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맞아? 네.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NO3 마이너스 그리고 Fe3 플러스는 여기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요 침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구경꾼이구나.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알자 이온이 바로 은 1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만 아시겠어?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내가 진짜 여러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맨 처음 뭐부터 계산해야 돼? 맨 처음. 그렇죠. 몰수 계산. 알겠죠? 무조건 몰수 계산.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바로 저기에 있는 Ag 플러스 요 놈의 짜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초기 농도를 계산해 보자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초기 농도. 자, 원래 이놈의 초기 농도는 얼마였어요? 0.30몰이었죠.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녀석의 처음 부피가 얼마였어요? 처음 부피가 0.25리터였죠. 그죠? 0.25리터. 그런데 또 0.25리터하고 더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부피는 어떻게 돼요? 0.5리터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놈의 초기 농도를 0.15라고 하자. 서진 맞아요? 서진은 왠지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좋은데요? 좋아, 좋아. 서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좋아.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Cl 마이너스. 자, 얘 초기 농도를 구해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이놈의 초기 농도는 얼마였어요? 바로 0.20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얘도 부피가 처음엔 0.25였는데 섞어서 희석이 되면서 1이 될 예정이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여기다가 또 뭘 곱해야 되죠? 뭐? 여기다가 3을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에 FeCl3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단위가 녹으면 얘가 세 단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얘는 0.30 맞나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얘는 수용액 중에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를 이압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속에 탁 풀어놓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이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만나서 뭐 할까? 만나서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질까?
합쳐져서 요 앙금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해줄게요. 해줄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 뭐야. 좋아. 자,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침전 형성 양론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침전 형성 양론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첫 번째 1 침전 형성이 100% 진행 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침전이 100% 만들어진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느냐? 필요 없어요. 외우세요. 알겠죠? 외워. 외워야 돼. 외워. 자, 그래서 이 문제풀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 이게 AgCl이 있죠? 자, 이 녀석이 용해가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의 초기 조건에 누구하고 누가 있었던 거예요? 얘하고 얘가 0.2로 0.3만큼 있었죠. 그럼 여기서 0.2로 0.3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침전 형성이 무조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반응식을 이렇게 적었을 때 침전이 만들어지는 건 이렇게 쓴 반응의 정반응이에요? 아니면 역반응이에요? 역반. 침전이 만들어지는 건 이 반응식에 대한 역반응이죠. 그래서 여기서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붙어 있는 화학 양론 계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마이너스 0.2로 마이너스 0.2로 만큼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AgCl은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얼마나 만들어지겠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 네, 바로 고체는 평형 양론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고체가 얼마나 만들어졌느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끝이 나면 뭐 얼마나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빵 0.2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뭐 할까요? 다시 X만큼. 그렇죠. 그 이후에 다시 일부 정반응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야 계산이 어떻게 된다? 편리해집니다. 이 과정을 외워야 됩니다. 이거 저번 시간 수업에서도 이 얘기 했었죠. 저번 시간에는 꼭 침전이 아니더라도 저번 시간에는 이온하고 리간드 사이의 차기온 형성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냥 뭐냐면 이온과 리간드가 있었는데 이온과 리간드가 있으면 그냥 다짜고짜 이온하고 리간드가 반응해서 뭐부터 되고 이온과 리간드가 만나서 뭐 먼저 됐었어요. 저번 시간 문제풀이에서는. 이번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이온하고 만약에 이게 리간드라고 해. 그럼 이온하고 리간드를 섞었어. 그럼 뭐부터 돼? 뭐부터 돼?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뭐부터 돼? 차기온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수호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진짜 복습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아무도 복습을 안 해요. 응? 진짜 그날 민서 왜 차기원 답을 못해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응? 아휴, 그래.
그래. 그나마 저 누구냐? 저 서진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서진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 입장 이렇게 섞여서 힘들 것 같은데. 서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온, 양이온의 음이온이건 양이온의 리간드건 하여튼 반응을 어떻게 생각한다? 반응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처음에 100% 착이온이나 침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 다음 거기서 반대로 한 번 더 약간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계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편해진다고 그랬죠? 편해진다고. 그걸 저번 시간에 봤었죠? 네. 자, 어쨌건 그럼 여기에서 100% 반응, 처음에 초기가 있는 상태에서 역반응이 100% 진행돼서 모두 다 침전이 만들어지면 요게 될 텐데 여기서 일부 반응이 거꾸로 진행이 되면 AgCl의 일부가 없어지면서 요 두 개가 일부 생기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평행에 도달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x 0.15 더하기 x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KSP는 뭐에다가 뭘 곱하는 겁니까? KSP는 누구와 누구 농도의 곱입니까? 바로 요놈하고 요놈 농도의 곱이죠. 그러면 그게 x의 0.15 더하기 x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저기에 1. 뭐라고 써놨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x 어떻게 구하죠? 이때 x 어떻게 구해요? 0.x를 0.1로 더하기 x 0. 자, 바로 이때 x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나누기 0.25 더하기 x인데 얘를 근사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즉 저기에 있는 이 x가 어떻게? very small, 아주 작을 거라고 가정해 주는 거죠. 왜 x는 very small이죠? 그거 좋아요, 좋아요. 평행상수 자체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그걸 전문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이 x가 자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부이니까 이 x가 very small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x가 very small인 것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방금 누가 그랬어?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네, 방금 누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렇지. 바로 뭐냐면은 공통 이온 효과라고 하죠. 잘했어요. 자, 공통 이온 효과 영어로 뭐라고 써요? 공통 이온 효과 영어로 뭐라고 써요? 이온 커먼 이펙트 커먼 이온 이펙트 커먼 아이언 이펙트. 커먼 아이온 이펙트라고 하죠. 이온 아니야? 자, 커먼 아이온 이펙트인데 자, 의미는 뭐예요? 공통 이온 효과 의미. 반응 초기에 생성물의 일부가 존재하면 정반응이 잘 돼요, 안 돼요? 존재하면 안 돼요. 정반응 진행이 매우 작아진다 라고 하는 원리가 양론 계산의 공통이온 효과라고 했었죠. 즉 여기서 2단계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어쨌거나 생성물의 일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진행되는 정도가 아주 작아진다 라고 하는 걸 공통이온 효과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덕에 여기에서 무시하고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값이 아마 이렇게 되겠네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몰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2번입니다. 자, 어서 쓰세요. 어서 팍팍 쓰세요. 자, 쓰였습니까? 썼죠. 자, 됐고, 그래서 지금 몇 시야? 그러면 1 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